아랍에미리트 왕궁의 회의실, 황금빛 장식이 반짝이는 공간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이름은 알리 빈 자이드, UAE 왕족이자 국방위원회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최첨단 무기라면 미국과 유럽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서구 선진국에서 제작된 것들로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명품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코웃음을 쳤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우리는 미국제 F-35 전투기를 사용하고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를 운용하며 프랑스제 대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 한국산 무기를 검토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솔직히 말해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 몇 년 전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우리 군 관계자들은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산 무기, 값싼 대체품일 뿐이야. 우리는 최고의 무기만 사용한다. 한국은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다. 심지어 몇몇 유럽 방산업체들은 우리에게 은근한 경고까지 했다. 한국 무기를 쓰면 후회할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니까요. 나 역시 그 말을 믿었다. 전쟁이 나면 우리 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최첨단 무기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전시회에 가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왕실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렇게 나는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향했다. 전시장에 도착한 순간 나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아무리 한국 무기가 좋다고 해도 결국 미국과 유럽 무기에 못 미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국 기업들의 전시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들이 대규모로 참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900평 규모의 한국관이었다. 이게 정말 한국관인가? 나는 놀란 눈으로 거대한 전시 공간을 둘러보았다. 마치 하나의 독립된 방산 국가가 전시회 안에 들어온 듯한 규모였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작은 업체들이 아니었다. 이제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른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들이었다. 내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곁에 있던 한국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 전시회에서 9평짜리 작은 부스를 쓰던 나라였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9평에서 900평으로 성장했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제는 세계가 K방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20년 만에 100배 이상 성장한 한국 방산? 이 정도라면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뜻이 아닐까?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나는 한국 무기가 이렇게까지 주목받게 된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 방산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가성비가 뛰어나다. 한국 무기는 미국과 유럽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다. 우리처럼 넓은 영토를 방어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가성비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납기가 빠르다. 우리는 미국제 무기를 주문하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한국제 무기는 즉시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빠른 공급은 무기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셋째, 실전 경험이 많다. 한국 무기는 이미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실전 테스트를 거쳐 검증된 무기였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한국 무기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뛰어난 걸까? 단순히 미국과 유럽 무기의 저렴한 대체품이 아니라 실제로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라면? 그때 내 눈앞에 두 가지 무기가 보였다. K9 자주포, L-SAM 대공 방어 시스템.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와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결정한 명품 무기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더욱 관심을 가진 것은 L-SAM이었다.
이거 미국과 이스라엘만 만들 수 있다고 했던 대공 방어 시스템 아닌가? L-SAM은 고도 4070km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독점하고 있던 기술이었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독자 개발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이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보자. 마침 한국 담당자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폐하, 직접 K9 자주포를 시험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과연 한국 무기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일까? 아니면 단순한 홍보에 불과할까? 하지만 직접 시험해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국이 자랑하는 무기 직접 확인해보지. 나는 한국이 자랑하는 무기들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전시장 내부로 들어섰다. 화려한 조명 아래 한국 기업들의 부스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중동의 군 관계자들,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무기 전문가들, 심지어 서구 방산업체 관계자들까지 한국 무기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정말 이렇게 관심이 많다고? 나는 먼저 K9 자주포가 전시된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커다란 포신과 강인한 외형을 갖춘 이 자주포는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라 전투에서 이미 실력을 입증한 무기라고 했다. K9 자주포 앞에는 전통 아랍 복장을 한 중동군 관계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 사이에 섞여 한국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K9은 전 세계 9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실전 배치된 검증된 무기입니다. 특히 사막 작전 환경을 고려한 개량형이 준비되어 있어 중동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짝 놀랐다. 우리 군도 자주포 도입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기존의 독일제 자주포나 미국산 무기들이 우선 고려 대상이었다. 하지만 K9은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이미 수출이 이루어진 검증된 무기였다. 나는 곁에 있던 한국 방산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사막 지역에서의 성능은 어느 정도 보장됩니까?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고온 환경에서의 냉각 성능을 극대화한 파워팩과 특수 설계된 방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실험을 거쳤고 사막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마침 실제 K9 자주포를 시험 사격할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K9 내부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체계적이었다. 최신 디지털 장비가 탑재된 조종석, 자동 장전 시스템이 구축된 내부 공간, 그리고 체계적인 화력 조절 장치까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최신 전자기술이 접목된 첨단 무기였다. 한국 방산 관계자가 설명을 이어갔다. 폐하, 목표 지점을 입력하면 K9은 빠른 속도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나는 천천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20km 떨어진 표적이 모니터에 나타났다. 목표 확인, 조준 완료. 321 발사.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K9 자주포에서 포탄이 날아갔다. 몇 초 후, 저 멀리 목표 지점이 정확히 타격되는 모습이 보였다. 이 정도 정밀도라니. 한국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K9은 세계 최고의 사격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초탄 명중률이 90% 이상이며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기존 포병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정밀했다. 그리고 연속 사격 성능을 직접 확인해보자 기존에 보던 다른 무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정말 한국 무기가 이 정도였다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번엔 한국의 L-SAM을 직접 확인할 차례였다. K9 자주포에서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나는 L-SAM이 전시된 부스로 이동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시스템, 즉 한국형 사드 THAAD라고 불리는 무기였다. 이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했던 무기 아닌가? L-SAM의 실물은 예상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거대한 미사일 발사 장치와 정밀 유도 시스템이 장착된 첨단 방어 무기였다. 실제 요격 실험이 진행되었다. 드론을 활용한 가상 미사일 공격 시뮬레이션. 한국 방산 관계자가 말했다.
폐하 L-SAM이 적 드론을 요격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죠. 고도 50km에서 접근하는 적 드론 모형. L-SAM이 목표를 포착하자 순식간에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미사일이 하늘에서 적 드론을 정확히 맞췄다. 이건 거의 이스라엘 아이언돔급 방어 시스템이 아닌가? 나는 말을 잃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이런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우리는 늘 미국과 유럽 무기만 신뢰했지만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대안을 제시할 줄이야. 나는 전시장을 나오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한국 방산을 무시했던 과거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과 유럽 무기에만 의존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력한 방산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우리 군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다. 폐하, 한국 방산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신흥 강국이 아니었다.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 강력한 플레이어였다. 나는 전시장을 떠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한국 방산을 그저 신흥 시장의 한 업체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K9 자주포의 정밀한 타격, L-SAM의 놀라운 요격 능력,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실전 경험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한국 무기가 믿을 만한 것일까? 한국 기업의 전시 부스를 나오자마자 우리 군 관계자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내게 조용히 속삭였다. 폐하, 이곳에 오신 김에 유럽과 미국 방산 기업들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교가 필요했다. 한국 무기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인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익숙한 미국과 유럽제 무기들과 직접 비교해봐야 했다. 나는 유럽 방산 기업의 부스를 찾았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방산 업체들이 최첨단 무기들을 전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인상적이었다. 특히 독일의 자주포와 프랑스의 대공 방어 시스템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설명을 듣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은 다들 납기가 너무 길잖아. 실제로 독일의 최신 전차는 주문 후 납품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했다. 프랑스의 대공 방어 시스템도 계약 후 실전 배치까지 45년이 소요된다고 했다. 나는 다시 한국 부스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한국 무기는 바로 납품이 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다. 우리가 무기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신속한 배치였다. 전 세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만 무기를 받을 수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무기라도 큰 의미가 없었다. 나는 다시 미국 부스로 이동했다. 미국 무기들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여러 방산 계약을 맺고 있지만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었다. 심지어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초기 도입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무기는 훨씬 저렴하다고 했지.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정말 한국 무기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내 옆에 있던 군 관계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오늘 저녁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비공식 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이쯤 되면 확실히 알아야 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참석하겠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전시회 근처의 한 호텔에서 한국 방산 기업 대표들과 만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NX1, KAI, 현대로템 등 주요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방산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입니까? 한국 측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폐하,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1950년대 전쟁 이후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무기이며 L-SAM은 미국과 이스라엘 수준의 대공 방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빠른 납기와 지속적인 기술 지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빠른 납기와 지속적인 기술 지원.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 보수와 기술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처음 전시회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한국 무기를 무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신흥 방산 국가가 아니었다. 이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문득 과거 우리 군의 한 장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무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과 유럽 무기에만 의존해왔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제 한국을 신뢰할 때가 됐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호텔 방 창가에 서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를 방문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한국 무기에 대한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처음에는 한국 무기를 탐색하라는 왕실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미국과 유럽 무기를 도입해왔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번 전시회에서 본 한국 무기들은 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단순한 저가형 대체품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무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강력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사격 정확도와 연속 발사 능력이었다. 사막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량된 모델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게다가 L-SAM의 대공 방어 능력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서구 방어 체계와 견주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 무엇보다 빠른 납기와 낮은 유지 보수 비용은 우리 군에 큰 이점을 줄 수 있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내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UAE 국방부의 많은 인사들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 무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수십 년 동안 구축된 관계와 신뢰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을 무조건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며 유럽 역시 각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왕궁으로 돌아가 국방위원회와의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에는 왕실 고위 관계자들과 군 지도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곧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알리 왕자, 이번 전시회에서 많은 것을 보고 오셨을 텐데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일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몇몇 장군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다. 국방부 장관이 다시 물었다. 한국과의 협력이라니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단순히 일부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장기적인 방산 협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 무기의 강점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K9 자주포는 사막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이미 유럽에서 실전 배치를 통해 검증되었다. L-SAM은 중동 지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대공 방어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한국과 협력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무기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릴 수 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무기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강력한 방산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몇몇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장관도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한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는 준비해둔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K9 자주포와 L-SAM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일정 부분의 생산을 UAE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협상을 추진해야 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우리의 방산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군사, 훈련 및 방산 연구까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제 모든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국방부 장관과 왕실 고위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좋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우리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야 했다. 며칠 후 UAE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NX1, KAI, 현대로템과의 계약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직접 한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이제 우리 군은 한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폐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전시회에서 처음 한국 무기를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만 해도 나는 한국을 단순한 신흥 방산 국가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나는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전시회장에서 보았던 한국 무기들을 다시 떠올렸다. 강렬한 포격을 가하던 K9, 하늘을 뚫고 적을 요격하던 L-SAM,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한국 무기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던 수많은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조만간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방산 기술을 더 깊이 배워야겠다. 이제 우리도 한국과 함께 간다.